10번째 편지. 선고층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반갑습니다. 문선생입니다. 10번째 편지는 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이 되면 선고층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이 되면 자체적으로 선고층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저와 같은 외부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가 2명에서 3명 정도 참석을 하고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하 5명 정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 전문가로 참석을 했을 때 아주 특이하면서도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선고층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기관 내에서 선출되신 위원님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표정이 결의에 찬 표정이셨을까요? 아니면 아주 착잡하면서도 우울한 표정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측하신 대로 아주 착잡하고 우울하신 표정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원님들의 표정이 착잡하고 우울해 보이시는 것이었을까요? 들어가 보니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이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가해자의 근속연수가 길까요? 피해자의 근속연수가 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가해자의 근속연수가 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보편적으로 가해자의 근속연수가 길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직위가 가해를 한 자가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선고층 심의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가해를 한 자들이 피해자보다 직위가 높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건 피해자들보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성폭력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중 기관에서 아는 사람은 누가 더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속연수와 직위가 높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회식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가해를 한 자가 많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해를 한 자와 알고 지낸 사람들 몇몇이 어디에 와 있다? 선고층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원님들의 표정이 우울하시고 착잡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높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공정성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분들이 위원님들로 계시면서 자신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낸 동료나 상사, 때로는 직속 부하 직원을 처벌하거나 심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외부 전문위원이 내부 위원보다 숫자적으로 적은데 어떻게 피해자가 안전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선고층 심의위원회 가해를 한 자들이 오면 하나같이들 감성팔이들을 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피해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의 눈빛이 역력하고요. 가해를 한 자들은 피해자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을 뚝뚝 흘리지요. 당신은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에서 심의위원들이 악어의 눈물인 줄 알면서도 가해를 한 자를 정직 3개월이나 다른 지역 부서로 보낸다든지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피해자들은 그 후에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존권을 보장받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으며 직장생활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를 한 자들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한 후 직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될까요? 피해자보다 직장에서 인맥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들은 직장에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걔 신입 있잖아. 걔 조심해. 아니 남자들끼리 장난 좀 쳤기로 써니? 아우 내가 장난 한 번 잘못 쳐서 3개월 정직받고 여기로 왔잖아. 아 요즘 애들은 독해. 아니 내가 일도 못하고 그래서 일 좀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골치 아파가며 가르쳤는데 아니 아들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이뻐한다고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 좀 한 거 가지고 아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걔 조심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둘씩 포섭 당하면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갑니다. 결국에는 직장에서 누가 나가게 될까요? 네, 피해자가 유별난 차로 낙인 찍히면서 쟤 조심해라, 유별난 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등의 2차 피해를 입고 결국은 기관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제게 와서 강사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관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 딸이 강사님 하신 말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금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직장에서 못 버티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등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반응을 보면서 선고층 심의위원회를 기관이 자체적으로 내부 인원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져서는 절대로 공정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고증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해를 한 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처리 규정인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명 이외에는 모두 위원들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간사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성비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해서 성비에서 오는 불합리성도 막을 수 있게끔 규정해놨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기관도 이런 규정을 가진 곳은 제가 알기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피해자에게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안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처벌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잠정적인 가해자에게 기관에서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동정의 여지가 없이 객관적인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규정을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성비와 인원을 맞추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선고증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저는 갈등을 보이는 위원님들께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의지 감수성을 가지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실 겁니다. 라고요. 기관에서 성폭력을 가하는 자는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기관의 명예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가해 행위를 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와 함께 하는 이유는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의 명예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고증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는 생존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편지 이해하셨는지요? 11번째 편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증 심의위원회가 공정히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안전한 직장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문선생으로부터 아참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